이번 시간에는 기농시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회장님. 음, 예,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그 귀농시에 장목 선택하는 그 방법하고 그 요령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제가 그 귀농할 때 그 부분이 가장 좀 고민됐던 부분이거든요. 그래. 특별한 뭐 방법 요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나이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. 무슨 얘기냐면은 좀 젊은 나이에 기농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도전적인 그런 작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, 조금 나이가 이제 드신 분이 기농할 경우는 아무래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안정적인 작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있을 텐데, 그 농산물을 주로 선택을 갖다가 하는 경우, 이런 경우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, 좀 젊으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다른 분들이 재배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작목이 미래에 좀 도움이 되겠다, 장래성이 있다,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다른 방법이나 요령보다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도전적으로 갈 거냐,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. 네. 제가 이 작물 선택에 있어서 기술센터에 가니까 청양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. 뭐 고추하고 구기자. 제가 이제 논이 한 2,000평이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담당관 주무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쌀농사보다는 구기자가 낫다. 그걸 한번 전환 좀 한번 심각하게 고려 좀 해보십시오.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회장님 생각은 현재 제가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나가야 될지, 그거 좀 작물에 대한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저기 청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고추하고 구기자를 많이들 재배를 하고,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, 이게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. 무슨 얘기냐면 먼저 우리가 장점부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농사 기술이 좀 많이 좀 발달되어 있다는 거지, 다른 지역보다도. 그래서 농사 기술을 쉽게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, 또 한 가지는 판로지.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팔 건가가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하는데, 우리 청양에서는 요건 어느 정도 좀 시스템 체계가 좀 갖춰 있어 가지고 재배만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판로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판로가 좀 안정적이다, 그것은 장점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거고, 이제 단점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특히 고추나 구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채취할 때 보통 한여름부터 아마 채취가 들어가는데, 아무래도 일손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가 이게. 그래서 아예 대농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가족농,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다고 한다면은 좋겠지만,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요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하나의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잘 생각해서 가족농 정도로 할 거냐 아니면은 대규모 단지화해서 갈 거냐,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네, 맞습니다.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렇지. 제가 현재 기술센터에서 산약초 교육을 받고 있는데, 회장님이 현재 산약초 회장님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. 산약초란 그런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우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, 우리 청양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 보면은 다양한 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,
대략 한 40여 개 그 단체가 조직화되어 있어요. 연구회라는 이름으로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고추 연구회도 있고 구기자 연구회, 맹문동 연구회, 뭐 등등 그 연구회가 있는데 우리 그 산야초 연구회도 그 연구회 그 하나의 그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산야초 재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산야초 재배를 이제 희망하는 그런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한 그 60농가들이 우리 연구회에 그 조직이 되어 있어요. 그렇게 많아요. 주로 보니까 그 웅도 위주로 많이 있던데 저희 대치면 쪽에도 많이 저거 하시더라고요. 그럼. 네네네.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 별내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현재 농사하는 시스템보다는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 시스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첫째가 이제 수경 재배로 인한 그 스마트 팜에 대해서 그 회장님으로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의 좀 그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. 그 수경재배나 스마트팜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좀 해보지는 않았어요. 근데 내 실험적으로는 한번 좀 해봤던 게 아쿠아포닉스라는 게 있어. 아쿠아포닉스라는 거 아마 생소할 텐데 그건 뭐냐면은 그 한쪽에서는 물고기를 키우고 한쪽에서는 그 배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식물을 재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그 농사법 중에 하나지. 근데 이 아쿠아포닉스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도입된 게 초기 단계로 이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카이스트 그 출신들이 나와서 이제 그 차린 주로 그 회사에서는 상추나 이런 거 쌈채를 이제 좀 주로 전문적으로 좀 재배를 해서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 회사가 대표적으로 있고 나는 그냥 실험적으로 그 산야초를 그 아쿠아포닉스 개념으로 한번 재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실험을 좀 했었지. 일단 실험은 성공적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스마트팜이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ICT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는 상당히 좀 발전을 많이 좀 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사람이 거의 수동으로 이제 제어를 한다 그럴까?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그 농장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 제어하는 거지. 무슨 얘기냐면은 식물의 필요로 하는 것들은 뭐겠어? 예를 들면 물이 필요하겠죠. 수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퇴비도 필요하고 뭐 기타 뭐 온도도 어느 일정한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 컴퓨터가 다 이제 제어하는 그런 상태로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시설 재배, 뭐 비닐하우스가 됐건 앞으로 이제 비닐하우스보다 좀 더 발달되는 이제 그런 뭐 유리 온실을 할지 이런 것도 가면서 그런 스마트팜이 지속적으로 발달이 될 걸로 예상이 돼. 근데 아직은 이건 역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예 기술 수준도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찬찬히 조금씩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러면 이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. 이 스마트팜이나 수경재배 부분인데 노지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4계절 중에 어느 한 계절 같은 경우는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한데 그렇지. 이 스마트팜이나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4계절 상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비료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햇빛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뭐 형광등 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시에 생산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겠네요. 아무래도 그런 유리한 점이 있겠지. 근데 그냥 문제는 그건 첫 번째는 작물마다 조금 이제 특성이 있는 거야. 그렇게 사계절 생산이 가능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지.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아까 얘기한 온도랄지 습도 이런 걸 갖다 제어를 한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옛날 노지에서는 뭐 한 번 재배를 끝났는데
뭐 3번, 4번 뭐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, 또 한 가지 이 스마트팜이 그 앞으로 좀 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기후 변화가 상당히 좀 심하잖아. 네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뭐 비는 많이 오지 않고 그 날씨는 엄청 덥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물들이 그 재배하는데 노지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움이 점점 가중돼요. 네. 근데 이게 그 시설로 들어오면서 스마트팜으로 재현다 온다면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지. 오케이? 네네.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. 그 회장님께서 그 고추 구기자 말고 좀 그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작물이 무엇인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. 나는 내가 그 산야초 중에서도 산야초는 좀 포괄적인 그 용어로 우리가 산야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. 그 정시로 등록된 용어는 아니야. 왜냐면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산에서 재배하는 것들이 보면 약초류가 있고 네. 이제 산채류 2가지가 있지. 근데 그 약초를 주로 약재로 쓰는 거고, 그러니까 한약방에서 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산약초라고 부르는 건데, 그 말고 주로 이제 나물로 먹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산채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, 내가 이제 그 산채를 전문적으로 재배를 해서가 아니고, 나는 기존에 우리 그 재배했던 그 작물 중에서는 그 산채 재배를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권해주고 싶고, 물론 산채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한테 이제 추천하고 하는 그 산채 같은 경우는 눈개숙마, 이제 울릉도 부직갱이, 원래 이름은 섬숙부쟁이라고 하는데 부직갱이 나물, 그 다음에 그 산마늘, 명이나물이라고 하는 산마늘,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무에서 주로 채취하는 그 산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음나무, 두릅나무, 그 다음에 그 참중나무, 요걸 목순채, 나무순채라고 얘기를 해. 근데 이 3가지를 추천하고 싶은데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옛날은 엄나무 같은 건 가시가 너무 커가지고 관리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가시 없는 그런 민음나무라 얘기해. 네. 그런 것, 민음나무, 민두릅나무,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하고 싶고, 또 한 가지 그 부원에서 내가 좀 얘기를 한다면, 그 요즘은 열대 식물들을 우리 이제 국내로 많이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. 물론 그 보면은 채소류도 있고 과일류도 있고. 네네. 네? 근데 우리나라 전부 이제 점점 이렇게 더워지기 때문에 네네. 그런 그 열대 채소나 열대 과일들도 내가 그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그 심도 있게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. 그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박수를 보냅니다. 그래. 네. 자, 그럼 이걸로 기농시의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감성농부 김정근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그 마지막 그 말씀 있잖아요. 압권이었어.